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산타랠리 공식 기간 7거래일 중에 마지막 날을 맞아서 그래도 해피엔딩은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이 빛이 났는데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가 모처럼 급등한 것도 반가웠지만 정말 얼마만인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여기 풍력,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주들까지 모두 급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이끌었던 코스피보다도 2차 전지주들이 이끌었던 코스닥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테슬라 덕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 간밤에 테슬라는 그 1월 1일 날 발생한 사이버 폭발의 테러에다가 또 인도량까지 날아가가지고 주가 또 급락했는데 뭔 테슬라 덕분에 우리 2차 전지랑 태양광 풍력까지 올랐다는 거냐. 이거는 지금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새벽에 테슬라 주가 6% 하락 마감, 이거는 팩트고요, 맞고요. 그 이유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테슬라 차량이 테러에 악용됐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의 경우는 화학 물질인 배터리가 실려 있기 때문에 기폭 장치만 붙이면 바로 폭발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장 전부터 미리 테슬라에 정조준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4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가 나왔는데 이것마저 예상치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지난 4분기 테슬라 전기차 생산 대수가 총 45만 9,445대, 그 중에서 고객에 인도된 수량이 49만 5,570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당초 50만 대 초반대까지도 기대치가 있었는데 뭐 생산량 자체가 50만 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도 대수가 50만 대를 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난 2024년 연간 인도 대수가 총 178만 9,226대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 2만 대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이게 거의 테슬라 상장 이후 첫 연간 인도 대수 감소라는 어떤 치욕적인 수치가 또 수치스럽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 전체 판매 대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인도 대수가 줄어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전체 업황 자체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 여기 반영된 거냐? 아니면 전기차 수요는 뭐 큰 폭은 아니라도 계속 이제 꾸준한 증가세는 맞는데 테슬라가 이제 다른 데다가 마켓쉐어 그 파일을 뺏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시 후자가 답이었고요. 4분기 중국 비아디가 또 테슬라 인도 대수를 넘어서면서 이제 연간으로는 딱 3만 대 차이로 테슬라의 바로 턱밑까지 중국 비아디가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6% 빠진 것까지는 여기서 이해가 되죠.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 K증시 신재생 에너지주들하고 2차 전지주들은 왜 급등이냐? 뭐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중국 비아디에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바로 그 테슬라 인도 대수랑 같이 발표된 게 지난 2024년 ESS, 즉 에너지 저장 설비 이쪽인데 이게 예상치를 넘어서는 동시에 59% 증가를 기록해가지고 역대 최대폭을 찍었고요. 심지어 이 ESS는 마진율이 최대 30%까지 나오는 여기가 이제 테슬라의 다음 먹거리로 이미 마련돼 있다. 뭐 아니죠. 이미 그냥 상도 다 차려놨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하여튼 이 테슬라 에너지 디비전에서 연간 생산한 전력이 2023년에 14.724GWh였는데 지난 2024년에 31.4GWh로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했고요. 여기에 발전 수단은 전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로만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으로 그 파워월과 파워팩으로 집집마다 저마다의 어떤 발전소랑 전기 저장 설비 하나씩을 다 갖추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요. 요걸로 집에서 TV도 보고 세탁기도 돌리고 냉방도 하고 그다음 테슬라 차도 이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인도량의 영향권이었던 전기차 다른 종목들은 주가 다 같이 빠진 거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테슬라 ESS에서 지금 영감을 받아서 간밤에 전부 급등에 나왔습니다. 바로 요걸 우리 K증시가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오늘. 자, 간밤 미국 증시는 역시 거기도 아직 산타랠리 공식 기간인데 4거래일 연속 그 하락을 기록했고 거래량도 어차피 적었던 와중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사실 이번 주 뉴 이어스데이 휴가로 대부분 이제 자리를 비운 트레이더들이 많은데 뭐 상식적으로 이런 때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뭐 힘없는 주니어들 아니면 뭐 또 거래량 부진을 이용해서 숏의 진심인 그런 어떤 하방 공격 세력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을 했고 대신에 이번에는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 제일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은 월가에서는 역시 올해에도 믿을 건 반도체 AI 밖에 없다. 이런 컨센서스가 이제 되살아나면서 엔비디아가 3% 급등 비롯해가지고 아메리카 반도체주들이 모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K증시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되면서 우리 산타랠리 공식기간 마지막 날 7번째 거래일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비결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테슬라 관련 재료들 한참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 우리 K 증시는 무슨 정정불안이고 대통령 체포고 하여튼 다 떠나서 그냥 세 가지 조건만 딱 맞아 떨어지면 무조건 그날 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나스닥 지수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전자 상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율 하락. 바로 요 세 가지 조건만 딱 충족이 되면 오늘처럼 뭐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하여튼 무조건 올라가는 게 우리 K 증시라는 게 새해부터 이제 또 증명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모처럼 오늘 우리 K 증시가 아시아 전체에서 챔피언 먹어버렸다.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일본 선물하고 봐도 그렇고 중국, 홍콩, 인도, 대만 다 제껴버렸다 이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아무리 좀 해외에 있다고 한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바로 K 정치권 이제 상황 때문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정말 여기 뭐 필리핀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하여튼 이 상황을 막 생중계를 하면서 난리였는데 그 와중에 아까 그 대한민국 상공의 미 해군 소속의 로키드 마틴 수송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또 한미연합사랑 우리 수방사 쪽에 문의가 막 들어가고 한바탕 군 쪽에서 시끄러웠다는데 근데 이 로키드 마틴 KC-130 이게 원래 수송기지만 미군에서는 이거를 이제 폭격기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시국에 왜 대한민국 영해에 날라왔냐.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못하게 겁주려고 미국이 지원군 보낸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인 건 뭐 다들 아시죠. 일단 대통령이 부재, 그 다음에 군 수뇌부는 전부 지금 수사받고 있고 또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까지 또 다 공석이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북한 측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위협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김정은이야말로 또 요런 눈치는 하여간 더럽게 빨라가지고 지난 그 비상계엄 이후로는 그 오물풍선조차 하나도 안 날리고 그 다음에 뭐 남쪽을 향한 어떤 비방 메시지 요딴 것도 싹 쥐죽은 듯이 그냥 조용하게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이제 책 잡힐 행동 했다가 지네가 다 뒤집어 쓰든가 아니면 이제 북폭으로 이게 나비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쫄은 거죠,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대한민국 상공에 저렇게 미 해군 소속의 뭐 수송기가 원래 맞는데 뭘 안에 싣고 수송을 하는지는 확실치 않은 저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위상과 또 미국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아시아랑 서방권에서 보는 한반도의 존재가 다시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혹시라도 또 그 미국 놈들이 그 국가 신용등급이라도 후려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땐 참지 말아야 돼요. 바로 반도체 계엄령 내려가지고 단 한 톨의 반도체도 무조건 수출 금지하고 우리는 지금 니네가 얘기한 대로 대외 신인도가 낮아서 신용등급도 깎였기 때문에 반도체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동으로 치면은 기름이고 미국으로 치면은 달러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지 말고 반도체 필요한 놈들은 일단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다른 데랑 거래 틀려면 그렇게 해라.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디램 반도체 금수 조치 때려가지고 물량 안 풀면 가격 폭등해가지고 니네만 또 곡소리 날 거고 어차피 대만 애들이 아무리 갑자기 공장을 24시간, 48시간, 72시간 풀로 돌려봤자 한반도산 반도체 수량 반의 반도 못 맞춘다. 그리고 뭐 중국산 그래 마음대로 써라. 갑자기 그 펜타곤 레이더 뻥나고 원전 냉각기 멈추고 그런 재앙급의 불량 반도체 마음대로 갖다 써.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로 우리는 왜 맨날 그런 외세의 압박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나가면서 정작 우리끼리 싸울 때만 호전적이고 용감하더라고. 아니 지난 IMF 때도 보세요. 왜 민간인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갖다가 바치고 스스로 국민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해공갈격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지난 그 피그스 재정 위기 때 그 유럽의 당시 원흉이었던 그리스를 보세요. 당시에 IMF에서 구조조정하고 부채 감축 안 하면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압류딱지 붙인다고 나오니까 그리스에서 그럼 우리가 그거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결국 ECB에서 나서가지고 보증서 주고 결국 그러다가 잘 넘어갔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 뭐 어차피 우리 5,170만 국민이 다 결국 극복해낼 수 있는 시련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런 때 그 무슨 상갓집에 돈 뜯어오는 양아치들 마냥 또 그 신용평가사들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털어먹으려고 만약에 나서는 놈들이 있다. 그럼 바로 이번에야말로 참지 말고 반도체 계엄령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가 메이드 인 코리아야.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맨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하대하면 참고 왜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지금 지방골도 엉망진창인데 이럴 때 진짜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 돼. 전 세계에다가. 중동놈들 오일 쇼크 때 미국에서 다 조져버린다고 협박했지만 결국 손도 못 댔어. 근데 오일 쇼크는 되고 세미컨덕터 쇼크, 반도체 쇼크는 왜 안 되냐고. 내가 만약에요 전기 진출하면은 어차피 나는 처자식도 없는데 미국에 유학 보낼 기러기 아빠들 그럴 것도 나는 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갈 거야. 정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저평가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박살을 위해서 진짜 완전히 강경책으로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진짜 세게 나갈 거야. 런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자취 생활 일주일 차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다리에 화상 입어가지고 그 방수 밴드를 붙이고 이제 다니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게 다 떨어져가지고 아까 여기 이제 필리핀 동네 약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할로 와타르프루프 반드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 사람이란 게 다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 영어도 이제 완전히 필리핀 현지화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연말 연시 기간 동안 현지 SNS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재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는데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전기차도 역시 그동안 무조건 좋다고만 했던 시각들이 이제 각성을 한다는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재평가라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좀 감춰져 있던 전기차의 약점이나 맹점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K2차 전지주도 그리고 거기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하면은 올해 진정한 전기차 턴어라운드의 해입니다. 드디어 고진감래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희망고문 대신 우리 K배터리 3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 현지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좀 전해드리는 게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한 거라고 믿고 가장 많이 공유된 분석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팩트에 기반한 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이제 막 알려지게 되니까 그럼 이제 주가도 이런 모든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온 지금이 바닥이다. 그래서 이미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판단은 앞으로 각자 알아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보에서 만드는 XC4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약간 현대 투싼 그 정도 사이즈의 조금 이제 작은 SUV고요. 이 XC40가 마침 순수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두 종류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 둘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선 45,000마일, 그러니까 우리식 도량형으로 한 7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운행거리까지는 오히려 전기차 모델이 내연기관 모델보다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만 마일, 그러니까 이제 한 19만 킬로미터 정도를 타야 그때부터 전기 모델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에 따라잡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볼보 XC40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69kWh짜리인데 최근에는 주행거리 때문에 90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탄소 배출량 분기점이 그 19만 킬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체 조사 결과를 그 볼보 측에서 발표하기를 전기차가 탄소 배출이 제로라는 것은 단순히 주행을 하는 동안에만 그렇다는 거고 제조 과정 그리고 충전과 인프라 등 유지에 필요한 탄소 배출량하고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까지 다 합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차보다 최소 19만 킬로는 타야지 이제 되는데 그러면 또 배터리 수명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한 8년 정도.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 이제 차를 많이 안 타는 경우에는 이제 19만 킬로까지 가지도 않는데 8년이 경과할 경우 배터리를 또 교체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전기차는 폐차할 때까지도 내연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구간에 도달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하탄 인스티튜트의 마크 밀스 연구원은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 내내 전기차 허와 실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는데 그동안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 요청이나 어떤 뭐 컨퍼런스 참석 의뢰 같은 게 이제 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 마크 밀스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바이든 정부 그리고 전기차 그 옹호론자들의 전기차 대중화 근거 세 가지가 모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최근 젊은 세대는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가 배터리 기술과 성능 발전으로 전기차 가격이 결국 내연기관 차랑 가격이 비슷해질 거다. 그 다음에 셋째가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량 감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허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기차가 운행을 할 때는 이제 매연이 전혀 안 나오고 오염물질 배출도 없다는 점만 보면 안 되는데 그 전기차를 굴리는 배터리 제조 과정을 보면은 진짜로 친환경과 전기차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명제라는 거예요.
우선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이 땅에서 그냥 캐가지고 갖다 치는 게 아니라 양념치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과정을 다 체크해보면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달리면서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미리 배출시키고 나서야 전기차가 길에 다니기도 전에 생산되는 과정에서부터 일단 탄소를 그렇게 안고 간다. 그래서 이제 제조 단계에서부터 아예 차를 팔기도 전부터 아예 그냥 만들 때부터 탄소를 왕창 뿜어내고 시작을 하나, 내연기관차처럼 달리면서 탄소를 뿜어내나, 이 양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혹은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는 전기차 탄소 배출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든 게 내연기관차에 80파운드 연료를 채운 자동차랑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전기차에는 1000파운드짜리 배터리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바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리튬 등 여러 광물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채굴해서 재련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크 밀스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런 광물 재련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채굴부터 공급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데이터가 아예 존재를 하질 않는데요. 거기다가 광물의 특성상 어떤 지역인지 또 어떤 지형인지 그리고 이제 채굴 방법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또 특히 이제 배터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더더욱 그 어떤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마저도 대충 이제 추정치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적 그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대요. 반면에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연료 뭐 그래봤자 이제 가솔린 아니면 디젤 아니면 LPG 이제 셋 중 하나인데 이런 연료는 그 채굴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탄소 배출량도 투명하게 이제 측정 및 공개가 다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광물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이 일단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그 탄소 배출을 또 줄이면 된다라고 보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 자체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건데 가장 대중적인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보통 1000파운드 이게 한 500kg 정도 되는데 여기에 리튬이 14kg, 코발트 27kg, 니켈 60kg, 흑연 86kg, 구리 50kg 그리고 나머지는 강철 180kg하고 알루미늄 플라스틱까지 들어간다고 이제 마크 밀스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예찬론자들이 말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거의 100%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직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다 된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장담할 수가 없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볼보 측의 자체 연구조사 결과 말고 이 맨하탄 인스티튜트 측에 따르면 총 탄소 배출량이 전기차 67톤, 내연기관차 중에서 가솔린 차량이 59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40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간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관련해서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영장 집행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저한테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구독자님들이십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저는 구독자 2,000명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모든 구독자님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저는 지금 제가 처한 위치에서 최대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역할을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또 묵묵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때마다 말씀드렸던 상장 종목수 상한제 이걸 제 사명으로 믿고 그야말로 이제 초당적인 미션으로 제가 이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어느 진영이든 저는 상장 종목수 상한제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다른 밸류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선 상장 종목수부터 동결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동조를 해준다면 여야든 진보 보수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진정성이 정말 인정받는 날 저를 떠나셨던 2,000분의 구독자님들도 다시 결국 돌아오실 걸로 믿습니다. 다만 이제 제 부족함 때문에 제가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한국 증시 부활 프로젝트 이게 바로 이제 상장 종목수 상한제가 핵심인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이제 가치가 훼손된다면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이 정말 절망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그리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참 짧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가 붙어있지 그 다음에 이 정치 불안 상황 계속됐지 약간 심신이 많이 피로하셨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이제 눈도
그리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좀 쉬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가 고라니의 눈으로 전 세계 모든 이슈들을 다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